여러분, 잘 읽는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잘 읽으면 된다면서요. 지문을 잘 파악하려면서 지문을 주관식으로 읽으라면서요. 주관식으로 잘 읽던 친구들 다 어디 갔냐고요.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다 등급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 자, 안녕하세요. 그대들이 내가 되는 완벽한 복제과정 영어 강사 노병훈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수능 24번 어떻게 수능 CDI로 정말 쉽고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제자님들은 다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능 CDI가 이제 특허가 출원이 되면서 정식적으로 교재와 공식 출판, 그리고 인터넷에,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씩 공개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정식 출원이 되면, 지금 가출원이 완료가 됐고 정식 출원이 되면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그리고 CDI를 좀 배워볼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목동에 있는 하이 CNC 영어학원에서 본관에서 수능 CDI와 로블정음 그리고 TTT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목동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우리 제자님께서 연락이 와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능도 영어는 1등급 받아서 안부 인사 겸 연락드린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수능도였습니다. 작년 수능도 어려웠는데요, 이번 수능도 어렵다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우리 제자님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어는 안정적으로 1등급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잘 읽는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잘 읽으면 된다면서요. 지문을 잘 파악하려면서 지문을 주관식으로 읽으라면서요. 주관식으로 잘 읽던 친구들 다 어디 갔냐고요.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다 등급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거. 자, 1등급이 4%대라고 만약에 해봅시다. 어떤 사업이 성공률이 4%고 수익률이 4%예요. 전 그 사업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CDI 프로그램을 배운 제자님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공률, 우리의 1등급률은 읽어서 푸는, 조금만 어렵게 나오면 우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다. 왜? 특허는 정해져 있고 변동이 없고 규칙성이 있고 반복성이 있어야 특허가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년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제자님들도 그렇고, 커가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감 있게 수능 CDI를 마스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논란의 24번에 대해서 한번 수능 CDI 접근법이 어떤지. 근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 CDI는 정해진 기호를 배워서 공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 6가지 정도는 배워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CDI를 안 배워본 친구들은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거,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은 수능 CDI를 배운 제자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은 수능 CDI를 배운 친구들은 첫 번째 문장을 이와 디냐라는 기호로 구분을 하게 되겠죠. 근데 CDI를 안 배운 친구들은 일단 첫 줄을 잘 잡으려고 소재어와 주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섭죠. 어떤 주제가 나오고 어떤 소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되게 두려울 텐데, CDI를 배운 친구들은 내용 상관없고 그를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근데 이와 D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도덕성과 당위성이 기준하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고 두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 두 번째 문장은 D일까요? 첫 번째 문장이 E일까요? 이런 관점으로 글을 보게 되는데, 읽는 친구들은 컬처테인먼트라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거를 사고하면서 풀었겠죠. 그런 방식이 우리는 절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파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사고 5가지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가 나왔어요. 근데 2가 나왔는데 이게 3점이다. 첫 줄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안 풀어본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절대로 2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어려운 문제에서는 대불 구조가 나오죠. 대불 구조가 나오고 도입 부분 공식, 오픈형이 나온 다음에 오픈형이 2가 만나서 M1이 되는 도입 부분에 공식이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 타입이 아래로 나오는 게 어려운 문제의 출제 방식이죠. 우리는 출제 방식대로 문제 풀이를 배우는 CDI 멤버들이니까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2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만큼이 다 D였어요. 구문이 약한 친구들은 당연히 문장 구조가 어려웠을 거니까 로블정음, 영어 구문법, 영작법, 독해법 공부하시고요. D가 나왔기 때문에 오픈형을 잡아줬습니다. 오픈형을 어디다 잡아주는가는 수업 시간에 제가 맨날 말해드렸어요. 그래서 커플드에서 오픈형이 잡혔고 여기는 다 D타입이죠. 그런 다음에 however 역접이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E타입이 나온 거예요. 절대사고 5가지가 나와가지고 상업화가 마이너스가 떴습니다. 근데 이게 3점짜리일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E타입이 절대 출연하지 않는다 했어요. D와 D체크와 M 오픈형만 출연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와 고3 때 풀어내니 이렇게 2가 뜨는 문제들은 절대로 어렵게 체감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영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으로 접근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문이 한 번도 쉽게 나온 적은 없어요, 수능 지문이. 근데 선지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수능 시리얼 프로그램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또한이 나오면서 F 코드가 떠서 여기는 안 읽었고요. 그리고 디스 포괄이 받아주면서 F가 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읽어줬습니다. CDI를 배운 친구들은 안 배운 친구들이 한 절반쯤 읽고 있을 때 우리는 벌써 지문 리드가 끝났고 다음 어디로 가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겠죠. 자, 여기도 D가 나와서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E가 나왔습니다. 이 타입이 나와가지고 하나 체크만 해뒀어요. 그런 다음에 선지로 오게 되겠죠. 선지가 헷갈렸을 거는 1, 2, 3 중에 헷갈렸을 거예요. 4번은 반대가 나왔고 DS가, 5번도 DS가 나와서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수능 시리얼을 안 배운 친구들은 이제 난 진짜 끝났구나, 난 지문을 못 읽었구나, 정답을 못 골랐구나, 영어 강사분들이 정답을 고르라고 가르치라고 하니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없죠.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헷갈리게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한 방에 정답을 고릅니까? 선생님들도 한 방에 못 고릅니다. 제 문제를 풀어보세요. 절대로 한 방에 푸는 선생님은 안 계실 겁니다. 당연히 헷갈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CDI 배운 친구들은 3개 세모 남는 게 제일 예쁜 거라고 했죠? 절대로 당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I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들이 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컬처가 있고 커플이 있고 QA는 절대 지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컬처 테이먼트 직접적인 단어 인용이 들어가서 많이들 3번을 골랐는데 절대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CDI를 안 배운 친구들은 읽긴 읽었잖아요. 근데 지문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니까 3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CDI 체크 기능을 저랑 똑같이 맞춰놓는 겁니다. E와 D를.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우리 이 타입에서 상업화 마이너스랑요. 그리고 Culturetainment의 Benefit 요거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2번과 3번 중에 뭐가 들어가나 이제 비교와 기준을 해보는 겁니다. 자, 상업화가 나쁘다의 형상이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상업화가 나쁘다. 상업화라는 형상. 상업화가 나쁩니다라고 적혀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영어가 이 고3 문제잖아요. 형상 분리 연습을 당연히 받으셨겠죠. 이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3번의 형상이 상업화가 마이너스가 없어서 당연히 2번이 되는 거죠. 또 첫 번째 컬처테인먼트가 좋다고 했었어요. 정치 만드는 사람 그리고 정치인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하네요. 그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정치인들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거기가 문화입니까? 아니면 캐시와 영혼입니까? 캐시, 세속적인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CDI를 배운 친구들은 제가 고1 친구들, 목동에 있는 하이CNC 본관 우리 고1 제자분들께도 이 문제를 풀어드렸는데 절대로 되게 어렵지 않게 풀어냈죠. 다른 영어쌤들처럼 막 저기요 잠깐만요 이렇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지. 자,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런 필러식 수업 채워가면서 수업하지 않고 지문에 있는 이 타입만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가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수능 CDI로 문제를 풀게 되면 지금 화두가 되어 있던 논란의 24번은 사실 논란이 아니었다. 그들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들어가는 거고 쌤이 앞문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뒷문으로 가면 됩니다. 멋있게 앞문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CDI를 안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M과 M 오픈형, D와 D 체크, R 포인트, E 포인트, D 포인트 이 정도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문제를 내볼게요. 제가 설명회 다닐 때마다 내는 문제인데 이걸 맞추시면 아마 천재일 겁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험담이 뭘까요? 누가 뒷담화를 깠는데 여러분이 든든한 거예요. 그런 험담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생각나기가 어렵죠. 그렇죠? 뭐 누가 뭐래더라? 너 재수없어. 공부 잘해 재수없어. 뭐 이렇게 이런 말도 되게 잘하셨는데요. 이거는 맞추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문제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를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보기 선지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자동차, 2번 보험, 3번 짜장면. 세 가지 중에 뭡니까? 세상에서 든든한, 들었을 때 많이 막 든든해요. 그게 짜장면입니까? 보험입니까? 자동차입니까? 보험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선지를 드리기 전까지는 제가 낸 문제에 1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영어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니까. 킬러 문제는 만드는 방법도 지문을 읽고 여러분이 못 잡게 만든 다음에 선지가
얘랑 얘밖에 없어서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만드는 게 킬러의 제작 방식인데, 지문에서 잡으려고 난리가 난다면 지금처럼 1등급이 3% 4% 나오는 겁니다. 잘 읽는 친구들 어디 갔습니까? 문해력 독해받고 제대로 글 읽는 거 배운 친구들 어디 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제가 안 읽어도 되는 방법을 수능 CDI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능날 어려운 지문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소재랑 주제로 수업해둔 적 있습니까? 제가 수능 특강 열심히 풀라고 했습니까? 연습사만 풀라고 했습니까? 어떤 주제가 나와도 전혀 상관없는 특허로 등록된 수능 CDI 프로그램, 새로운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드리고, 우리 수능을 본 제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내년 수능 볼 제자님들 내년 수능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수능 CDI를 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읽어서 푸는 게 아니라 확인해서 푸는 과정, 기준과 비교사로 이용해서 기호로 공식처럼 풀어내는 안정도가 있는 정확한 풀이 방법, 선생님과 풀이 방법이 같아질 수 있는 수능 CDI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동 지역에서 하이CNC 본관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 혹시 이걸 배우고 싶은 분들은 목동 본관 하이CNC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이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 나중에 놀러와.